ICT 하시는 분들 뉴스 때문에 손절, 익절 더 이상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뉴스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져서 손절을 보시거나 익절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뉴스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뉴스는 세력이 목표로 가기 위한 연료로 쓰입니다.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포렉스 팩토리라는 웹사이트입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ICT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뉴스가 언제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지 색깔별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실행해 보시죠. 저 포렉스 팩토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할 일은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시간을 먼저 바꿔주는 건데요. 시간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서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해외 시간대로 맞춰지게 되면서 저희가 불필요한 이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필터가 있어요. 기본값 그대로 두면은 필요 없는 잡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그 다음 주황색, 그 다음 노란색, 이 회색이 존재하게 되는데 빨간색 공장 버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화에 대한 필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나스닥, 코인, 지수 거래 다 하기 때문에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시청자분들이 나스닥, S&P 500을 하시는 경우에는 USD만 남겨두시고 삭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으로 예시를 들 거기 때문에 USD만 남겨놓고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자신의 거래 자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켜고 있기는 합니다. 크게 봐야 할 뉴스는 이 세 가지인데요. FOMC 그리고 NFP, FOMC 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텔레그램이나 어떤 뉴스 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손실권, 순간적으로 수익권으로 온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액션 플랜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PI, NFP, FOMC 뉴스 전에는 신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가격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여도 의미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더 심적으로 불리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대 세션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CPI, NFP, FOMC 뉴스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뉴스에 포지션을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빠르게 움직이고 체결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 심적으로 통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단타를 많이 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리스크 관리와 통제권을 잃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빨간색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CPI, NFP, FOM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인데요. CPI, NFP, FOMC를 제외한 나머지는 쓸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PPI를 예를 들자면 PPI 발표 시간에 변동성이 저희 목표로 가는데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대를 알고 있으면 그 발표 시간에 목표로 가거나 발표 후에 맥락을 만들고 나서 그 발표 전에 맥락이 만들어지거나 발표 후에 맥락을 만들고 나서 목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명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간색 뉴스가 있으면 무조건 큰 확장이 나온다, 익스펜션이 나온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포렉스 팩토리는 이번 주가 확장주인지 횡보주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하느냐 횡보하느냐는 결국 차트가 어디에 있고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지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많은 주에도 횡보를 할 수가 있고 뉴스가 적은 주에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CPI, NFP, FOMC 있는 날과 다른 빨간색 뉴스 때 변동성을 실제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월 21일 날 트럼프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 이때를 확인해 보자면 현재 22시 30분에 트럼프 연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구조는 박스권입니다. 아래 경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위에 경계가 있습니다. 위에 디비에이션이 있고 아래 디비에이션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위에 디비에이션으로 가야 된다고. 현재 상위 타임 프레임을 확인을 했으니 30분의 낮은 타임 프레임인 3분 타임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디비에이션이 형성이 되고 30분의 발표가 일어난 다음에 상승 반전 알고리즘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승 반전 알고리즘을 확인을 한 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목표는 위의 디비에이션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통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겠으나 알렉스님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디스카운트 구간으로 내려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반전 알고리즘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0.5를 테스트했고, 네, 0.5를 테스트를 했고, 저희는 뉴욕 세션 혹은 이 발표 시간 내에 거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목표는 1대 2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목표는 위에 디비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목표는 저희 여기 뭐 좀 길게 가져간다면, 뉴욕 세션 이상을 가져가게 된다면 외부 유동성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익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세션 동안에는 이 외부 유동성까지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발표가 되고, 이때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발표가 되고, 네, 여기 박스권 위에 경계까지 도달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외부 유동성까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유동성을 먹고 뉴스가 도달을 시켜준 다음에 바로 반응을 주었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올바르게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간단해 보이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2월 23일 날 GDP 발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22시 30분이고 현재 박스권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아래 경계에 있고 아래 디비에이션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뉴욕 세션이 올라가고 하락 반전 알고리즘이 다른 타임 프레임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뉴욕 세션 동안 거래를 위에 디비에이션까지 혹은 1대2까지 FTA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FOMC, NFP, CPI가 아닌 다른 빨간 색깔 뉴스들을 알아보았고, CPI, NFP, FOMC 때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시 30분에 22시 30분에 발표가 나고 오르고 내리고 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CPI 때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월 9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9일에도 아주 차트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CPI, NFP, FOMC 같은 게 목표까지 거래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NFP 예시입니다. 12월 11일이고 FOMC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목표로 갈 수는 있으나 그 길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웹사이트에서 트레이딩 그리고 ICT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